반갑습니다. 공사부입니다. 목요일은 사랑 공부방 시간입니다. 사랑도 공부해야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질투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섹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하나, 오셀로라는 게 있어요. 오셀로는 이아고의 계략으로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내를 살해하고 그리고 괴로워합니다. 거기서 나온 심리학 용어가 있죠. 오셀로 증후군. 그러니까 특별히 명백하게 증거 없이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하고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는, 그리고 생각하는 증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데이트 폭력이라든지 아니면 여성이 살해되는 경우에 대부분 남편이나 과거의 애인이었던 경우, 우리가 네이버 뉴스나 아니면 그냥 뭐 공중파 뉴스 같은 데서도 가끔씩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근본이 되는 것은, 시작은 질투입니다. 네. 사랑하니까 질투가 생기죠. 그죠? 그냥 지하철 건너편에 앉아 있는 여자 보고 질투가 생기거나, 아니면 뭐 지나가는 남자 보고 질투가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 사랑의 그림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사랑해서 너무너무 아껴주고 이런 마음이 빛이라면 그 그림자에는 분명히 질투가 있을 겁니다. 모든 심리학에서는 모든 감정은 생존을 위해서 발달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질투 그 자체도 사실은 생존을 위한, 그러니까 실제 벌어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질투심을 느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쩌면 자기를 방어하는 시스템일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오작동이 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 이제 서로 상처를 주게 되고, 또 자신을 먼저 괴롭히게 되고, 또 상대를 괴롭히게 되고, 관계는 정말 엉망진창되고, 심지어는 뭐 인생 자체가 그냥 끝나버리는 이제 그런 일들도 종종 왕왕 벌어지죠. 그래서 이 질투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공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랑을 하게 되면 집착하게 되잖아요. 집착하게 되면 어떤 그 나의 문제든 그의 문제든 발생이 되죠. 그러면 서운한 게 생기게 되고, 서운한 것을 어떻게든 이 불안과 서운함을 어떻게든 회복하려고 하다 보면 이게 이제 공격적인 질투심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질투에 관련돼서 리처드 스미스 교수는 이렇게 정리했어요. 질투는 당연히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누군가를 빼앗아 가겠다고 위협하는 연적이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이다. 이때의 그 연적이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실제로 연적이 없는 경우에도 우리가 질투가 느껴지죠. 과거의 여자친구, 과거의 아내, 남편, 뭐 아니면 가상의, 그죠? 예. 어쨌든 간에 이것은 그 사랑하고, 그죠? 사랑하면서 소유욕이라든지 집착, 이제 여기서 발달된 거죠, 질투는요. 그죠? 자, 그래서 리처드 스미스 교수의 이야기도 우리가 한번 귀 기울여 볼 만한 정리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원인을 좀 볼게요. 저는 첫 번째 성격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불안 수준이 높고 예민한 사람이요.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불안하고 예민하기 때문에 상대한테 더 확실한 믿음을 요구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 만족 수치는 사실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기준점이 높기 때문에 매번 불만족스럽죠. 그러면서 원인을 다른 곳으로 찾죠.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사랑해주지 않는 거, 그리고 내가 이렇게 불안한 건 저 사람이 분명히 불륜 내지는 뭔가 다른 마음을 먹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가상의 적을 만들기 시작하죠. 예, 아까 제가 상담을 좀 했었는데요. 신혼부부인데 남편을 계속 의심해요. 그러면서 전에 뭐 여자들 만났던 내용들을 계속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마
요 불안 수준이 높고 예민한 분이셔서 요 사례에 아마 맞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요. 기본적으로 자존감이 좀 낮으신 분들이 이 질투심이 잘 올라옵니다. 왜요? 자존감이 낮다는 건 사랑에 대한 기대를 되게 많이 하는 경우에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할 때 그냥 자신을 그냥 너무 빨리 쉽게 내던져 버립니다. 그 상대에게, 사랑에게. 그래서 이제 그 던짐으로써 또 기대를 하게 되죠. 예. 근데 그게 원치 않을 때, 원하는 것만큼 안 왔을 때 그 질투심이 발생되고요. 또 문제는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질투심으로 인한 상처를 더 많이 받죠, 본인이. 그죠? 그래서 낮은 자존감이 문제가 되는 거는 너무 쉽게 빨리 자신을 사랑해 그 사람에게 던져버리는, 예, 그냥 몰입해버리고 그냥 모든 것을 줘버리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질투심이 더 문제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요, 세 번째는요, 너무너무 괜찮은, 네, 이성, 배우자, 파트너를 만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첫눈에 반하는 경우, 누구나 이상형이 있죠. 이 만나면 정말 좋아야 되는데 그 좋은 감정이 불안함으로, 왜냐하면 상대에 비해서 내가 너무 초라하니까, 상대에 비해서 내가 너무 약해 보이니까 당연히 질투심이라는 게 올라올 수 있죠. 그래서 세 번째는 너무너무 괜찮은, 나보다 더 뛰어나고 매력적인 상대, 파트너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네 번째는요, 통제하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뭐든지 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이제 그렇게 자랐던 분들이 이 질투심이 많아질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통제하고 싶은 이기심. 그러니까 뭐 내 장난감, 내 강아지 내 맘대로 하지 뭐 이런 식으로 사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에 따르게 되는 피해자, 예, 파트너는 당연히 힘들게 되겠죠. 고통받게 되는 거 당연하죠. 강아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강아지도 자고 있는 애 깨워가지고 놀자 그러고, 뭐 밖에서 배변 보고 있는 애 목 끌어당겨가지고 막 끌고 다니고 이러면은 강아지도 힘든데, 강아지도 심지어는 그러다가 물 수도 있는데, 그죠? 사람은 오죽하겠어요. 자, 그 다음엔요, 다섯 번째는요, 배신의 경험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원래는 자존감도 있고 당당하고 매력적이었는데 배신의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후에는 사랑이 좀 이렇게 왜곡됩니다. 그래서 편안한 것에 대해서 인식을 못해요. 편안한 것을 인정을 안 하고 계속 불안한 것을 만들어냅니다. 이해되시나요? 맞아, 그때 내가 못 체크했으니까 내가 당했어.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체크하자. 뭐 이래서 계속 그 센서가 오작동합니다. 우리 현관에 불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들어오면 불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게 이유 없이 계속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게 배신의 경험이 있는 경우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는요, 관계의 불만족의 원인을 이제 다른 곳으로 돌릴 때, 이럴 때 질투심이 생겨요.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사람이 내가 잘하면 되지 않겠냐. 예를 들어서 신랑이 날 별로 안 사랑해 준다. 그러면은 그러면 좀 더 집에서 예쁘게 입고 있고, 그 다음에 집에서 좀 맛있는 거 해가지고 같이 뭐 맥주라도 한잔 하고 뭐 영화 같이 보고 이러면 되지 않겠냐. 근데 그걸 하진 않고 나는 안 바뀌고, 그가 다른 데 정신 팔려 있고, 그가 옛 여자를 못 잊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상황을 다 뒤바꿔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 질투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처음엔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게 질투다. 그런데 계속 거기에 몰입하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확증 편향이 되죠. 모든 것들을 다 거기다 맞춰버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상이었던 연적이 마치 3D로 만들어낸 것처럼 홀로그램처럼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네, 회사의 미스김 존재도 몰라요. 근데 그냥 그 미스김이랑 우리 신랑이랑 바람난 것 같아. 뭐 이런 식인 거죠.
예, 대단히 위험한 감정입니다, 사실은. 그죠? 예. 그래서 요것을 이제 진화심리학에서는 또 다르게 해석을 했어요. 예. 그래서 진화심리학의 데이비드 버스라는 교수는 남자의 질투는 내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의심, 네, 그거에 대한 불안감으로 이 질투가 생겼을 때는 남성 호르몬 데스토테론, 예, 발음이 좀 안 좋네요. 데스테론, 예, 요게 올라와서 오히려 더 성적으로 집착하게 되고, 그리고 더 공격적인 행동을 한다라고 해요. 그런데 여자는 아이의 양육을 위해서 안전한 환경의 위협을 받을 경우에 질투심이 올라온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떤 그 정서적인 배신감 아니면 윤리적인 영역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뇌에서요. 일반적으로 여자들이 남자에 비해서 이 뇌가 관계지향적으로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여자들은 그냥 남녀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같은 동성끼리도 어떻게 돼요? 질투심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남자들은 그런 거 잘 안 느끼죠. 친구들끼리 있는데 질투를 잘 안 느껴요. 그냥 뭐 술 먹고 풀고 뭐 욕하고 풀고 뭐 장난치고 풀고 이러지, 여자들처럼 뭐 제가 더 친해졌고 누구랑 더 친해지고 뭐 이런 거 잘 신경 안 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사건 사고를 만들어내는 것들은 대부분 보면 남자들인데, 질투로 괴로워하는 거는 여성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 자, 지금 이렇게 이제 원인까지 우리가 분석을 좀 해봤어요. 그죠? 네. 그러면 이것을 이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가 있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죠? 모든 감정은 생존을 위한 발전된, 인간이 진화하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나쁜 감정이라고 해도 그것이 무조건 나쁜 감정은 아니에요. 그것들을 잘 사용하면 생존에 도움이 되죠. 불안장애, 이거 나쁘지만 불안감이 없잖아요. 그러면 오늘 죽을 수도 있어요. 왜? 그냥 빨간불인데 걸어가요. 불안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차가 치이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질투심도 잘 사용하면 오히려 사랑에 그 더 이 발전되고 사랑이 더 예쁘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나, 지금 말씀드리는 이 병리적 형상까지 오는 경우는 사실은 이제 조금 우리가 요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이 내가 질투심에 빠졌을 때, 네, 이럴 때는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일단 인정해야 돼요. 뭘 인정해야 되냐면, 일단 나의 어떤 불안정한 페르소나,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떤 나의 그 불안정하고 불편한, 예, 그런 아니무스를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상적인 걸 꿈꿉니다. 내가 불안전할수록 사람은 밖에서 더 이상적이고 더 아름다운 것을 찾게 돼요.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 이건 사랑이 아니야, 더 잘해야 돼, 나한테 더 깊이 있게, 나한테 더 올인해야지, 뭐 이러면서 불안하고 그 다음에 집착하고 질투하고 이런 감정들이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과연 올바르게 감정 상태, 페르소나를 잘 쓰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사랑에 대해서 너무 이상적으로 어떤 바라고 있는 건지, 예, 그거에 대해서 한번 반성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요거를 치료하는 방법은요, 내가 문제가 될 때는요, 주변 부부들과 좀 잘 어울리세요. 질투심이 막 이만큼인데 주변 부부들과 어울린다? 조금 어색할 수 있어요. 왜? 거기서 또 만나면서 내 아내가 옆집 누가 아빠한테 웃었어,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면 되게 어려워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나 성당이나 어디든 간에 집단으로 한번 가보세요. 모임.
그러시면 다른 부부 사는 걸 들을 겁니다. 그러면 그 집도 별거 없고 우리 집도 별거 없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질투심,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 조금 줄어들 거고요. 모든 것이 내 문제라는 거, 객관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다. 그런데 내가 문제를 느끼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내가 예민해서, 아니면 내가 자존감이 약해서, 아니면 내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아내를 얻어서, 너무너무 멋진 남편을 얻어서 문제가 생긴 거구나. 그리고 또 통제하고 싶은 마음, 다른 부부들도 보니까 부부끼리도 통제는 안 되는 거구나. 그냥 개별적인 독립된 인격이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고, 자, 그리고 또 다섯 번째 어떤 배신의 경험, 이것도 뭐 친한 언니들하고 얘기해 보면 젊었을 때 남자한테 차여본 적 없는 언니들 없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주변 사람들과 자꾸 어울리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던 게 내 문제라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죠. 이거는 부부 클리닉 이런 거 안 다녀셔도 돼요. 공동체 생활 아니면 지역 생활만 하셔도 충분히 극복이 됩니다. 자, 부부끼리 사는 거 사실 별거 없어요. 문제 삼기 시작하면 다 문제고요. 문제 아닌 걸로 생각하면 다 문제 아닐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요. 상대의 질투는 어떻게 해결하냐, 그죠? 일단은 그 질투하는 마음은 그냥 인정해 주세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예, 허나 어쨌든 간에 시작점이 여기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그건 받아주세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바람을 피고 있는데 아내가 질투한다면 이거는 오셀로 증후군이 아니죠. 오셀로 증후군은 내가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고 이유 없이 불륜을 의심한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 마음, 불륜을 의심하는 그 마음은 받아주되, 왜냐면 아프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 나의 문제는 없다는 걸 인식시켜 줘야 돼요. 네, 안 그러면 이게 점점 자신을 괴롭히던 것이 나를 향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질투심에서 괴로워한다면 그 아픈 마음은 받아주셔야 돼요. 아프니까. 질투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사람이 마음이 되게 아파요. 겪어보셨잖아요. 그죠? 그럼 그 마음은 받아주세요. 너 많이 아프구나. 너 많이 힘들겠구나. 그런데 나는 문제 없어. 난 널 사랑하고, 그리고 이 관계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야. 우리 부부는. 조금 진정하자. 이렇게 해주시면 아마 문제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마음을 받아주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자신을 괴롭히던 것이 이제 아예 나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전면전이 일어나죠. 그러면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생이 끝날 수도 있는, 육체적으로 이 신체적으로 서로 위해를 가할 수도 있는 그런 사건들도 질투는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문제라고 하면 나의 어떤 불안한 페르소나, 그리고 나의 너무 이상적인 아니마 아니무스를 상대에게 투사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 이제 그것을 깨달으려고 하면 지역사회, 공동체 생활에서 다른 부부들 사는 걸 보고 같이 어울리다 보면 부부 사는 게 크게 별게 없겠구나. 이걸 느끼실 겁니다. 그러면 돼요. 자, 그 다음엔요. 반대로 상대가 질투심에 괴로워한다. 그러면 아픈 마음이니까 그건 인정하되 원인은 내 문제가 아니야. 그리고 우리 조금 쉬엄쉬엄 하면서 릴렉스하면서 서로가 조금 서로를 바라봐 주자. 이러시면 질투심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을 목요일 사랑 공부반 시간에 질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정말 빛과 그림자처럼 아껴주고 희생하고 이런 것이 빛이라면 그 사랑의 그림자, 질투, 불안, 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또 괴롭히죠. 적당한 질투, 적당한 불안감, 네, 그리고 또 적당한 만족감, 네,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어울려 가면서 사랑을 하시도록 응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공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